안녕하십니까, 페토리TV의 베타입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슬개골이 뭘까요? 슬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뼈를 얘기하는데요, 무릎 관절의 전면에 앞에 있는 평평한 모양의 뼈를 얘기합니다. 두산 백과사전에 나온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무릎 관절의 전면에 있는 접시 모양의 뼈로 삼각형의 반말 모양이며 비교적 평평한 뼈이다. 대퇴사두근의 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이라고 하는 건 인대고요. 이제 그 대퇴사두근에서 종아리뼈로 이어지는 인대 사이에 있는 평평한 뼈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 표시가 되어 있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무릎 그 위쪽에 있는 동그란 뼈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을 만질 때 만져지는 동그랗고 넓적한 뼈를 슬개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이 무릎뼈가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물론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개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뼈를 잡아주는 옆에 있는 인대가 약해서 그렇다고들 해요. 자, 그러면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뼈가 슬개골이 옆으로 빠지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선천적인 요인이 70%, 후천적 요인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애들은 원칙적으로는 교배를 시키지 않는 것이 맞죠.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면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미끄러운 바닥이 미끄러운데 막 뛰어다니거나 그렇게 되면은 많이 탈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심한 점프, 특히 푸들들이 그러죠. 침대에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할 때 점프로 올라가고 점프 내려오고 하면서 무릎에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옆으로 빠질 확률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토이푸들, 포메라니안, 치와와, 요크셔 테리아, 말티즈 등 우리가 많이 키우는 소형견들에게 슬개골 탈구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대형견이 안 생기는 건 아니죠. 대형견들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 슬개골이 안쪽으로 빠지게 되고, 대형견들은 주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슬개골이 가운데로 정확하게 제자리에 박혀 있는 그림이고, 옆에 오른쪽 그림은 이 슬개골이 옆으로 빠져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슬개골 탈구가 됐을 때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죠. 빠져 있는데 애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애가 아플 때는 다리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절겠죠. 그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 치와와인데 다리를 들고 있죠. 아프니까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만지거나 그냥 미용을 할 때, 또는 이렇게 다리를 쭉 필 때 툭툭툭 소리가 나는, 그렇게 되면 우리 애기가 슬개골 탈구가 있나?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진단은 동물병원에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이 강아지를 만지면 무릎뼈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만져지고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만져서 탈구네요 라고 진단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슬개골 탈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고관절 탈구도 있는지 같이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진단은 병원에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고 촉진하고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슬개골 탈구는 1기, 2기, 3기, 4기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슬개골 탈구 1기는 슬개골은 제자리에 있으나 옆으로 밀면 약간 밀리는 정도, 그러니까 심하지 않게 옆으로 약간 이동하는 정도를 이제 1기라고 하고요. 2기는 슬개골은 제자리에 있는데 밀면 쉽게 밀립니다. 그냥 쉽게 빠지고 헐렁헐렁하네 라는 느낌. 그리고 3기는 슬개골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옆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제자리로 밀면 들어갑니다. 제자리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다시 빠지게 되는, 그게 3기고요. 4기는 슬개골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옆으로 빠져 있죠. 그리고 제자리로 밀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태는 다리에 변형이 오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안짱다리처럼 무릎의 아랫뼈가 돌아간 형태로 보이게 되죠.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 이거를 도식으로 나타냈는데요. 1기는 제자리에 있는데 옆으로 약간 빠지는, 2기는 왔다 갔다 하죠. 3기는 빠져 있고 그러나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4기는 제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단계,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치료 방법.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뼈 문제입니다. 뼈의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애가 다리를 들고 아파하게 되면 진통 소염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일시적인 고통 해소죠. 근본적으로 원인을 없애려면은 외과적인 방법으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이라는 게 막상 하려면 겁도 나고 잘 될까 의심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탈구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체중 감량, 체중을 많이 빼는 거죠. 몸무게를 많이 빼고 관절 영양제 같은 걸 급여를 해서 관절염을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수술 없이 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탈구라는 질환은 외과적 교정이 원칙이죠. 교과서상에는 1기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근데 이제 1기 때부터 수술합시다 그러게 되면은 보호자분들은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2기 내지 3기 때부터 실시를 하게 되고요. 만약 수술을 결심하셨다면 탈구의 진행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술법을 결정하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수술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1개월 탈구를 교정을 하고 핀을 2개 박았죠.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수익을 탈구가 있는 애인데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아프니까 계속 다리를 절거나 들고 다니겠죠. 그리고 관절염이 발생을 할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4기까지 가게 되면 다리 변형이 올 수 있고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게 낫고요. 수의사와 함께 아기 상태에 따라 아기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하시고, 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아기의 삶의 질을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슬개골 탈구의 증상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상 배터릭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